어제 영상에서 말하지 못했던 얘기를 마저 하고 오늘의 주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탈시설이랑 장애인으로서 바라는 장애 정책이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탈시설, 그러니까 시설 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 내에 있는 가정 생활을 하는 장애 아이들, 그 다음에 장애인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ADL이라고 하는 일상생활 동작 훈련에 관한 이제 그런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서 이런 그 탈시설 장애인들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지내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이러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저의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발달장애든 신체장애든 시설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내에 있으면서 치료실도 왔다 갔다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주간 이용시설, 그러니까 주간보호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탈시설 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필요하다는 게 장애인으로서 바라보는,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조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 하려고 하냐면 꺼내기 쉽지 않았지만 누군간 얘기를 해야 될 내용, 뭐가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인데 오늘은 발달장애와 신체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전공과를 갔든 아니면 대학을 갔든 대학원에 갔든 가는 이유는 사회생활의 준비에 대한 그런 것도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취업의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공과를 가는 친구들은 자립에 대한 기술을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취업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일단 많은 장애 아이를 키우시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착각을 하시는 게, 우리 아이는, 내 가족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신기하죠. 왜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해를 받아야 될까요? 왜 장애인이라고 해서 취업하는데 더 쉬워야 될까요? 뭐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모두 기회를 똑같이 주는데 비장애인도 어렵고 장애인도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인 사람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그러니까 사업장의 사업주, 그 다음에 임원들 입장에서 당장 투입 가능한 바로 쓸 수 있는 최적화된 인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장애인들은 왜 취업에서 좀 더 쉬워야 될까요? 왜 기회 평등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그 기회 평등을 위해서 어떤 걸 해보셨어요? 그냥 전공과 하나 졸업했다고. 전공과에서 뭐 컴퓨터, ITQ나 뭐 이런 거 자격증 땄다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자격증, 특히 주로 많이들 가시는 사회복지학과, 거기서 요구하는 필수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이겠죠? 그 자격증 하나 땄다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바로 취업 못해요. 왜? 나에 대해서
어필을 할 여력이 없었잖아요. 하다못해 응? 아무리 장애인이고 뭐 취업 지원 제도가 있지만 응? 한 번이라도 스스로 이력서를 제출해 본 경험이 있냐고요. 가족분들의 도움 없이. 발달장애 그 가족분들 중에 음, 이런 케이스도 가끔 있다고 들었는데 음, 발달장애가 있고 장애가 있으니까 이해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얼른 취업을 시켜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만나봤는데 이 아이가 왜 취업이 안 되고 내 가족이 왜 취업이 안 되는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신 적 있을까요? 음, 왜 없을까요? 그거는 음, 개인적인 능력도 있을 때지만 음, 스스로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일단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나 이제 이런 장애를 가지신 가족분들을 돌보신다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음, 스스로 뭔가를 끝까지 끝까지 스스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취업이 어려워서 장애인 일자리를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에도 음, 일반적인 그 사업장의 일들과 거의 비슷해요. 뽑는 방식이. 이거 시간제 파트타임 알바처럼 하는 그 시간제 자리가 있고 전일제. 그러니까 전일제라고 하는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이상. 시간제는 뭐 짧으면 3시간, 길면 뭐 5, 6시간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 타임을 뽑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발달장애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제 그런 가족을 돌보시는 분들이 음, 스스로 어필할 기회를 잘 가지게 해주지 못했을 때 취업을 해서 버티는 것도 힘들고 취업의 문턱을 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나 처음은 실수하기 나름이고 혼자 날 수 있어요. 다만 그랬을 때 음, 너무 많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라고 모든 걸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 패턴을 버리셔야 돼요. 혼도 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이제 지능이 더디고 어 그러니까 고용주 측에서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의 사회를 살아오신 우리 양육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장애를 가졌다고, 음, 장애를 가졌다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 더 감싸줘야 될까요? 왜 장애인이라고 돈 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되고, 기회를 주는 건 그럴 수 있다 쳐도, 음, 왜 실수까지 다 용납이 돼야 되냐고요.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근데 우리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정에 호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맞는 사실인데, 중요한 건, 음, 내가 그걸 견뎌내야 된다고. 장애인 스스로가. 근데 그걸 옆에서 막, 부모란 사람들이 제깍제깍 뭐 여기 이래서 저쨌네 저래서 저쨌네 하면, 음, 더 흔들리고 더 버티기 힘들다고요. 그럴 땐 옆에서 나서주기보다, 어? 진짜 그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나서줘야 될 때도 있죠. 근데 한 번쯤은 얘가 뭐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까? 어? 그걸로 인해서 얘가 왜 힘들어할까? 한 번쯤은 얘도 겪어봐야 된다고요, 그걸. 이 장애 가족도. 겪어봄으로 인해서 경험이 쌓여야 그거에 대해서 쉽게 그만두지 않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그 심리적 그 압박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정신적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참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는데, 무조건 이해받아야 된다는 스탠스와, 음, 힘들어한다고 당장 그만두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가 됐건 신체장애가 됐건 취업하는 게 불가능해요. 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건 어찌 보면 비장애,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얘기하시고 양육자분들이 얘기하시는 흔해 빠진 말로, 본인들한테 더 익숙하신 말로, 정상인의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왜 그걸 용납을 해줘야 되냐고.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힘들어하면 한 번쯤은 나서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래야 그 장애 가족도 본인이 뭐가 어려웠고 잘못된지 알고 힘든지 알아야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한 단계 진보를 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을 막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 가족분들이나 양육자분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해를 받으면 세상 어느 장애인, 비장애인,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본인들의 가족과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정상인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정상인들이 왜 취업이 어렵겠냐고요. 모든 걸 다 이해한다고 하면은 다 취업이 돼야지. 그게 본인들이 말하는 스탠스의 세상이지. 근데 본인들의 어? 본인들이 얘기하는 정상인의 삶에서 경험을 비추어 보라고요. 그만뒀을 때 부모가 참견했습니까? 뭐 어, 얘기는 해줄 수 있죠. 다만 그 아이의 상황을 다 일일이 컨택해서 음, 컨택해서 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갔는데 이래서 힘들었네 저래서 힘들었네 아이가 얘기할 때 한 번쯤은 감정을 빼고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의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보통의 사람들의 사회 안에서의 그 입장들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바꿔서. 그렇게 막 옆에서 계속 푸시를 하면 심리적인 이런 게 어, 풀어질 수는 있죠. 풀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역치가 낮아져요. 견디는 역치가. 견디는 역치를 높이려면 최대한 뭐 이력서를 내든 아니면 뭐 혼이 나든 이거는 그 아이가 스스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놔두셔야 돼요. 대신에 이거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력서를 쓰는데 아이가 뭐 어떠한 단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건지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때는 설명은 해주실 수 있어요. 다만 스스로 적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모든 걸 다 이해받으면 세상 어느 누가 취업이 힘들겠어요. 다 취업해서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챙겨줄 때는 음, 이 아이가 진짜 어려워하는 게 뭔지 첫 단계에서 뭐 단어를 어려워한다. 그래서 적지 못하고 있다. 그럴 때는 설명을 해줘야죠. 대신 적어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졸, 중졸, 고졸, 무학 이런 식으로 학력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쉽게 설명을 하면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를 다녔고, 이런 거죠. 초졸, 중졸, 고졸은. 대졸은 뭐냐? 대졸은 주로 4년제 졸업자,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졸업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헷갈려라는 거, 학사, 전문학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대학은 주로 4년제, 그 다음에 초대졸. 초대졸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뭘 말하죠? 전문대학교 졸업자를 얘기하죠. 대학교 1, 2학년 또는 3학년까지 하고 마치는 거.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까지 하고 마치면 2년제 초대졸 졸업자고요. 3학년까지 마치고 졸업하면 초대졸. 3학년 전문대학 졸업자잖아요. 이런 거는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옆에서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주고 조언을 하되 정상적인 사회에서, 보통의 사회에서 말을 할 때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사람의 경험이 되고 자양분이 돼서 다른 곳에 가서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취업을 했을 때 버텨내는 심리적 그 역치가 높아져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걸 커트 자기 입장에서 계속 풀어주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이 기반이 약해져서 이도저도 아니에요. 더 휘둘리기 쉽고 약해져서 더 버티는 힘이 약해지니까 버티는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좀만 힘들면 그만둘 거야. 좀만 힘들면 울어. 좀만 힘들면 화를 내. 이럴 수 있다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상황에 대한 역치가 낮아져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양육자분들과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시는 가족분들의 평판만 나빠져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안 좋은 쪽으로 빠져요. 그거는 한 번쯤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부모라고 가족이라고 다 감싸주다가는 오히려 다른 그 장애가 있는 가족과 당사자들한테 피해가 가요. 우리 정상적인 사회, 보통의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잖아요. 근데 왜 우리 장애인들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지해주고 조언주고 하되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마라. 너무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마음줄여 애쓰지 마라. 이게 장애인 취업의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자격증만 있다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느냐. 스트레스 면에서도 자기자극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자극 행동으로 끝나면 그만인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폭력성으로 전가되느냐. 이게 이 총체적인 현상들이 현재 장애인 취업 시장에서 키포인트예요. 만약에 그 폭력성으로 전가가 돼서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취업이 안 그래도 어려운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취업이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어려운데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가 더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야 그 아이와 가족이 사회생활을 해요. 안 그러면 직장생활도 못하고 통합적인 사회에 갔을 때 견디질 못해요. 부모가 사후 어쩌고 걱정을 하는데 진짜 사후를 걱정한다면 아이가 스스로 견디는 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이에게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후에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고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어시스턴트예요.